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네. 우리 또 스튜디오를 네. 향기롭게 네. 만들어주는 우리 라스코. 네. 아니 근데 오늘은 뭔가 추가됐는데 네네. 더욱더 패키지가 고급스러워지고 네네. 이 도자기도 뭔가 고급 도자기 굉장히 같아요. 고급집니다. 네. 네.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쏟을까 세영 씨가 봐. 쏟을 것 같으니까. 자. 오, 헉, 열자마자 향기가 확 나는데요? 오, 벌써 퍼집니다, 향기가. 향이 퍼집니다. 네. 장마철이라 요즘 또 습하고 또 꿉꿉한 냄새가 나니까 네, 아이템 이렇게 향기롭게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장이 좋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기분이 좋아요. 녹화일이 목요일인데 장이 네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녹화일 기준 전날에 음. TSMC가 실적을 내놨는데 뭐 엄청난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네. 맞습니다. 전년 주가도 대비해서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전년 대비해서 40% 와, 늘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아이템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TSMC가 이제 마음 놓고 가격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유. 특히나 산단공정에서 네.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후발 업체들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에서 전혀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딱 확인하고 바로 그냥 가격 팡팡팡 올리고 있고 가격을 팡팡팡 올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겠죠? 네.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죠? 이익이 또 늘어나고. 네, 이익이 늘고 네. 네,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TSMC 쪽으로 내년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와, 이제 투자할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만큼 TSMC가 더 크게 비용을 늘리고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만큼 또 TSMC의 독주가 이어질 것 같은데 TSMC가 또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올해 그 대만 각권 지수를 40%나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TSMC 실적이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실적까지 좀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뭐 아무래도 반도체 여팡이 뭐 TSMC 덕분에도 그렇고 뭐 빠르게 개선됐다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는 사실 거칠 게 없어요. 실적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오늘도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SK 하이닉스와 이제 그 친구들 주가도 좋고 국내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주가도 나쁘진 않는데 사실 이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어떤 글로벌 테크 어떤 국가들의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 아무래도 그 세제 문제, 네, 금투세 이슈가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시그널 줬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1,500만, 1,600만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도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신문 기사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파업한 날 TSMC가 시총 1조 달러를 찍었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뭐 엔비디아는 구글이나 MS처럼 좀 위협적인 그 경쟁자에 둘러싸여 있지만 TSMC는 라이벌이 없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또 해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AI의 진정한 승자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다. 네. 이렇게까지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뭐 TSMC랑 점유율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면은 정말 라이벌이 없어졌다. 네. 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항상 테크 산업은 그래요. 네. 정상에서 졸면 얼어 죽습니다. 졸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이제 네.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방심해주면 좋겠어요. 방심 좀 해라. 네, 그러니까요. 네, 방심을 좀 해야지 이제 뭐 우리 삼성도 힘을 내서 좀 네.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이 연간으로 파운드리 쪽에 투자하는 이제 그 규모가 한 15조에서 많으면 한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TSMC는 연간으로 캐펙스 투자가 올해 투자하는 건 거의 40조. 와. 내년에는 50조까지 되니까 가뜩이나 이제 기술 차이도 많이 나는데 투자 규모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TSMC는 대만 어떤 그 청년들의 꿈의 직장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삼성 굉장히 삼성도 여전히 뭐, 좋은 네네. 직장이지만 네. 삼성을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옛날 못지 않죠. 아. 네, 같지 않죠. 네. 실제로 지금 거의 그 동급의 어떤 그 엔지니어들 보면 연봉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높은.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삼성 쪽에서 PSPI라고 해서 연말에 인센티브가 네. 많으면 거의 연봉의 절반까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괜찮았는데 하이닉스도 뭐 성과급 네. 잔치했다고 막.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삼성이 상반기에 실적 잘 그래도 많이 회복했으니까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성과급 좀 이제 지급하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인재 유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약간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마이크론에 가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누가 가 있냐? 그만큼 인재들을 뺏겼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고 네. SK 하이닉스의 키맨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대우를 또 그만큼 해줘야 인재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미국 정부가 그런 쪽으로는 네. 적극 또 자국 기업들 마이크론이나 인텔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 뭐 유학이나 이런 것들 네. 영주권 주고 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은 슬프지만 SK 하이닉스에게는 힘이 되는 이제 저희 매경 단독 기사로 나갔던 기사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삼각 동맹이 국건화된다. 그리고 대만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에서 SK 하이닉스의 사장이 연설을 한다. 네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TSMC 경영진이랑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로드맵을 전달한다고 하던데요. 네네. 기조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조 연설은 그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연설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끈끈한 삼각 동맹 고리를 치고 이제 삼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셋이 더 끈끈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셋이 끈끈해지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컴퓨텍스 행사 때 네. 젠슨 왕이 대만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TSMC가 파운드리 가격 올리면서 네. 젠슨 왕이 흔쾌히 동의했다. 흔쾌히라고 했어. 아니 가격 올리는데 누가 흔쾌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도 이제 네.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죠. 네. 우리 말고 대안이 없을 텐데. 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올려준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엔비디아한테는 전혀 영향이 안 그쵸. 갑니다. 왜냐하면 네. 고객한테 바로 전가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매출 총이익률이 80% 육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 비용 올라간다고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젠슨 왕 입장에서는 약간 그죠? 최대한 많이 벌면 좋은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밸류 체인을 펼쳐서 여기서 막 경쟁을 시키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도 TSMC 말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이 들어와서 막 경쟁해주면 가격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HBM도 SK 하이닉스한테 의존하지 않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막 경쟁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동맹을 좀 굳건하게 하는 게 네. 이 세 기업에게 다 그만큼의 이득은 아닌 거네요. 엔비디아한테는 조금. 뭐 엔비디아한테 이게 이익되는 부분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쵸.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도 주문형이고 그만큼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옛날처럼 막 이렇게 단순한 협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피를 썩는 수준의 네. 뭐 끈끈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이제 막 기밀도 공유해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경쟁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 어떻게 보면 하청 수준의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 파트너십.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예.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 거기까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의 협력도 보면 기존에는 TSMC가 이제 2.5D 패키징이라는 코어스 구조의 패키징 할 때 SK 하이닉스한테 HBM 받아와서 요거를 이제 딱 그 조립해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다 만들어서 조립해서 납품하는데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로직 칩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D램을 이렇게 쌓아서 그 붙여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제일 밑에 있는 로직 칩이 이제는 TSMC 파운드리를 써야 됩니다. 그게 더 기술이 좋아서? 네, 선단 공정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는 HBM4부터는 그게 7나노 핀팻 공정이 필요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7나노 핀팻 공정이 없죠. 네. 기존에는 8나노 플래너 타입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 했는데 8나노까지는 있어요. 메모리 네. 회사가 8나노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긴 한데 7나노부터는 이제 핀팻은 트랜지스터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는 파운드리를 써야 돼요. 근데 뭐 삼성 파운드리한테 맡기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TSMC하고 TSMC로. 이걸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점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쪽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로직 칩이거든요. 그런 쪽이 점점 고도화되겠죠. 그러면 TSMC 팹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또
협력이 끈끈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요가 또 많아지고 기술력도 좀 고도화될수록 정말 이 기업들 간의 협력이 참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TSMC랑 협력을 하고 있다. HBM4를 개발 중인데 이번 포럼에서 소비 전력이 원래보다 20% 절감됐다 그런 성과도 또 자랑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둘이 이렇게 HBM 경쟁력 입지도 좀 강화시킬까요? 아무래도 지금 HBM 쪽에서의 경쟁력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SMC하고 이런 식으로 딱 붙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HBM이라고 하지만 네. 그 HBM을 쓰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그 스펙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심지어 이제 그 밑에 있는 로직 그 베이스 타이가 있잖아요. 네. 베이스 타이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만 필요하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이제 캐시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부의 페리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객한테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 뒤늦게 뛰어든 업체들은 IP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메모리 파운드리에서 SK 하이닉스가 점점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이나 IP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최적화된 메모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맞춰줄게. 심지어 프로세스 인 메모리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직 다이에다가 프로세스 기능 일부를 넣으면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포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렇게 굳건해지는 와중에 삼성이 조금 늦긴 하지만 좀 힘내서 파운드리까지 다 잡았으면 좋겠긴 한데. 그렇죠. 일단 HBM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이것도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금은 제일 급한 거 먼저 일단은 해결하고 사실 그걸 위해서 전격적으로 지금 전영현 부회장을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쵸. 파격 인사를 한 거고 사실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TSMC 파운드리 지금 밀려 있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래도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되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삼각동맹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삼성이 조금 밀려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경쟁 기업들 이런 뭐 삼성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삼각동맹이 그만큼 뭐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극복해야죠. 어쩔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차갑다. 그렇죠. 이제 뭐 이미 네. 경제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구도를 흔들려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겠죠. 고객한테. 흔들 수는 없겠네요, 사실. 뭐.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향후 1, 2년 안에 뭔가 흔들릴 것 같지는 그쵸.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서 훨씬 더 이제 뭔가 개선된 제품, 저전력이나 고성능 쪽에서 뭔가 솔루션을 구현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D 디램으로 뭐 구현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 지금은 이제 1B에서 1C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디램 또 납장을 잘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쪽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도 방심하지 않고 너무 잘하고 있고 네. TSMC도 너무 잘하고 방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뒤죠. 25일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네. 22에서 무려 31만 닉스까지 네. 상향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컨센 이상으로 네. 2조 원 이상을 좀 보여줬던 만큼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을까 좀 기대가 커지거든요. 네네. 뭐 얼마나 좋을까요? 잘 많이 나올 것 서프라이즈 같아요. 좀 보여줄까요? 엄청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 눈높이를 많이 높여놔 버렸죠. 이번에 10조 4천억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DS 부문이 한 6조 6천억 정도 나온 걸로 파악이 네. 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쪽만 7조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한 5천억 까먹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감안하면 7조 이상 메모리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4조 후반대 정도 컨센이었는데 네. 지금은 5조 중반에서 6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예. 하이닉스 그러면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 될지 아니면 실적 나오고 약간 세로 뉴스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 그 전과 후의 주가 향방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한민국은 선반영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코멘트가 중요해요. 그니까요. 네. 가이던스가 가이던스와 이제 향후 그 코멘트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IR이 투박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지 못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쵸. 유리기판도 직접 들고 나오시고.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그래도 유리기판 테마가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네네. 조성 엔지니어링도 뭐 주가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뭐 있어도. 실적이 워낙 또 잘 나왔어요. 이번에. 예. 그러면은 이 삼각동맹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파헤쳐 보긴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뭔가 미국 주식. 네. 지금 볼 만한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계속 뭐 똑같은 표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네. 편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국내 시장 반등하고 있지만 맞아요. 이게 막 굉장히 구조적으로 막 풀악셀을 밟을 만큼 이렇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사실 그랬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약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한 10월쯤에는 미국도 이제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다 신고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지금 볼 만한 종목 뭐 있을까요? 지금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애플이나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상승 룸이 올라갈 있다고 룸이 생각하고 있고요. 남아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엔비디아 괜찮고 지금 그동안 이제 X86 계열 쪽에서는 인텔하고 AMD가 있는데 네. 인텔보다는 지금 AMD 쪽 동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암홀딩스나 아니면 퀄컴 같은 회사들. 국내 주식들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와 최근에 주가가 정말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네, 연내 구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일단 저희가 3년 전에 그토록 외쳤던 10만 전자 네. 과연 1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을지 네.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10만 전자는 돌파할 것 같아요. 연내요? 연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삼성 사야겠는데? 매도 버튼 누릅니다. 이제 거의 9만 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 정도인데 그쵸, 결국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0만 전자를 넘어서 이게 맞아요. 뭐 12만 전자, 15만 전자까지 기대하는 건데 네. 거기서는 결국 재료 세 개를 봐야 됩니다. HBM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iCube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이 세 가지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기존의 커머디티 쪽 레거시 메모리만 해도 네. 10만 전자는 저는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근데 요 세 가지 재료가 뭔가 적절히 뭔가 나오지 않으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국내 주식도 좀 발맞춰서 잘 가져야 될 텐데 그러면은 국내 주식 중에 볼만한 게 뭐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메이크업을 좀 받으면서 그 메이크업 쌤께서 한미반도체 지금 사야 되냐 계속 이러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긴 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종목들 지금 접근해봐도 될지. 단기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단기로요? 네네, 단기로. 저는 오히려 중장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단기로. 네네, 오. 단기로 뭐 적어도 한두 달 정도까지 텀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그거는 비단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 소부장 대장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 HPSP, 뭐 동진, 샘캠, 솔브레인. 지금은 사실 단기로 봐야 됩니다. 장기로 뭐 보기에는 네. 굉장히 하반기 울퉁불퉁해요, 시장 자체가. 그쵸, 항상 말씀해 주셨죠. 네네. 뭐. 근데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그쵸? 하반기 시작됐죠. 네. 그동안 계속 조정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뭔가 승부수를 띄워봐도 될까요? 지금은 승부수 띄우면 안 돼요. 그래요? 네. 현금 비중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로 단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그것도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네네. 워낙 뭐 한미는 네. 사실 지금 싸게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그쵸. 5배 이상 나신 분들 꽤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끌고 가실 때고 지금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런 조심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메이크업 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뭐 저희가 삼각동맹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도 누가 높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TSMC요. 오, 왜냐하면 TSMC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 ADR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TSMC가 낮고요. 고점이긴 그리고 하지만. 네, 뭐 신고가 뚫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썩은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신세계가 네. 펼쳐진 거고, 물론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오버슈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한 두세 달의 시계열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마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제가 세영 씨하고 방송하면서 단기로 보세요 이런 거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그죠? 네. 네, 항상 제가 좀 롱텀으로 보시면 네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의 약간 끝물이라서 그래요. 네. 이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저도. 과연. 네. 근데 AI 시대는 또 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돌아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가을에 조심하고요. 겨울에는 또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 씨를 뿌린다라는 거는 네. 씨를 잘 뿌리면 작년 초 같은 시장 있죠. 2023년 초 같이 네네. 정말 다 올라요. 아.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왔는데 내 계좌가 털렸으면 네. 안 되잖아요. 슬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크게 욕심내면 안 되고 음. 가을도 이제 지금 중반을 넘어서 이제 네. 늦가을로 가고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죠. 네. 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반도체는 선반영이라고 했죠. 네. 지금 업황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지금 뭐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돼. 그럴 때 조심하라고. 아. 네, 지금 이제 약간 그럴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의 또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될 시기에 저희 아이템과 함께 좀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작년 초 같은 그런 시장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주제로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다음 주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